오늘은 엉덩이 운동 한 가지와 그에 앞서 코어 운동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해 근육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고 운동 시 통증도 없는 분들은 4분 25초로 이동하셔서 바로 운동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하라는 대로 운동은 하는데 무언가 불편하고 자세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먼저 운동 설명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른 운동입니다. 저는 장황한 설명보다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외형입니다. 중년이 될수록 엉덩이는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처지게 됩니다. 이는 골반의 모양 그리고 그에 따른 근육의 상태 등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천적인 부분의 관여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맨몸 운동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앉을 때 무릎이 아픈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한다고 모든 통증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허리와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코어와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혹은 무릎이 안 좋아서 엉덩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사실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면 엉덩이 근육의 쓰임은 제한되고 엉덩이 근육의 쓰임이 제한되면 허리와 무릎이 엉덩이의 역할을 부담하게 되고 또 다시 아픈 허리와 무릎으로 인해 엉덩이 근육은 더 약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외형과 통증에 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몸의 구조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입니다. 상체를 보시면 갈비뼈가 가슴 부위의 허리뼈인 흉추를 견고하게 감싸고 있죠.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다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허리뼈는 어떻죠? 가느다란 막대 모양의 뼈 하나로 구성되어 척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코어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이유 역시 모두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물인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엉덩이 역시 이러한 허리를 받쳐줄 든든한 토대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다. 외형 역시 아래로 처진 상태로 탄력 없이 늘어져 있다.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으로 운동을 해야 할 이유와 어떠한 분들이 위에 운동이 필요한지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해 대사질환이 개선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우선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 과제이고 이것이 해결된다면 에너지 이용 효율이 올라가는 것, 대사질환이 개선되는 것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운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작을 가볍게 따라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운동 두 가지 플랭크 그리고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우선 팔뚝이 바닥과 수직선상에 있도록 팔꿈치를 바닥에 위치시켜주세요. 양발은 편하게 서 있을 때 발간격 그대로 벌려서 앞꿈치로 바닥을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버텨주시면 되는데 이때 등 뒤의 날개뼈가 뒤로 밀려 나오지 않게 등에 힘을 주어 버텨주세요. 플랭크 운동에서 주의할 점은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허리에 들어가는 힘을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엉덩이에 강하게 힘을 주고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쪽도 쥐어짜듯 힘을 주며 몸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오히려 힘을 주어 몸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이드 플랭크도 플랭크와 마찬가지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로 옆 구리를 비롯한 배가 무너지지 않게 힘을 주는데 신경을 써서 진행해주세요. 세 번째 운동 브릿지. 우선 무릎을 구부려 어깨보다 조금 넓게 발바닥을 위치시킵니다. 엉덩이를 살짝 말아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최대 수축 시에 배와 엉덩이 두 군데 모두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것이니 운동 중간에 신경 써서 체크해주세요. 이제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총 3세트 운동을 진행할 텐데요. 앞의 설명과 함께 한 세트씩 운동을 진행하셨다면 두 세트만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플랭크는 30초, 사이드 플랭크는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브릿지는 30초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횟수는 신경 쓰지 말고 바른 자세로 하나하나 해주세요. 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는 묶어서 진행되며 세트 간 쉬는 시간은 15초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옆으로 누워주세요.
뒤돌아 누워주세요. 잠시 휴식하신 후 이어서 다음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신 후 이어서 다음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주세요. 뒤돌아 누워주세요. 잠시 휴식하신 후 이어서 다음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신 후 이어서 다음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주세요. 뒤돌아 누워주세요.
잠시 휴식하신 후 이어서 다음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가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 맥길은 척추 재활의 권위자로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러한 맥길 박사는 하루에 2분 정도의 플랭크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허리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량이 바로 하루 2분의 플랭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30초의 플랭크로 시작해서 운동량을 점차 늘려서 2분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찮더라도 본 영상의 플랭크 운동만큼은 하루에 1세트는 무조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드 플랭크 포함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드린 시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